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합법하고 작문은 일단 답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 2번입니다. 2번의 정답 5번요. 3번의 정답 2번입니다. 4번의 정답 4번이고요. 5번 정답 1번입니다. 6번 정답 4번이고요. 7번에 2번이고요.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입니다. 자, 11번부터 문법 수업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 보기를 읽었더니 합성어와 관련된 얘기죠. 해서 선생님 학생 1, 선생님 학생 2 찾으세요. 학생 2 쪽에 처음 밑줄 그으세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밑줄 긋고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의 두 번째 줄 끝.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 쪽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이언을 하고요. 선생님 바로 밑에 이제 그 밑에 건널목 노림수라는 게 있죠. 바로 밑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 밑줄 긋고 동그라미 디귿합니다. 자, 이까지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것?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 3개 분류였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의 대사 중에서 기억 있죠? 기억에 밑줄 꺼져 있네요. 거기에 리얼 표시합니다. 리얼입니다. 이제 명사가 아닌 것들 맞습니까? 그 다음 학생 4 보세요. 이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4 쪽에 요즘 자주 쓰는 말, 요거는 이제 신조어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혹은 유행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대사 중에 3번째, 앞말과 뒷말이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 밑줄 긋고 미연입니다. 첫 음절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앞말이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 따서 만들어진 것 하여 밑줄 긋고 비역. 이렇게 하여 기역, 니은, 디귿은 명사가 있는 합성어 중 종류 3개고요. 맞죠? 리얼은 명사가 아닌 것 합성어의 종류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은 기존 단어의 합성 형성법에 대한 얘기였고, 니은과 비역은 신조어의 경우죠. 첫 음절을 따는 그런 거 요즘 학생들 많이 합니다. 약어로 그죠? 하는 그 경우들 얘기였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 형성법인 것인가 아니죠? 기역, 축약, 줄여서 셈 없습니다. 그죠? 니은은 합성어가 아니고 이거는 파생어죠. 자,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명사, 명사, 4번 대학.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빔, 냉면, 정답 디귿과 미역 2번이네요. 이게 왜 48%의 정답률밖에 안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살구, 파생어 이거를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는 순간 넘겨야 되죠. 개살구 미쳤다. 그죠? 이거 틀리면 나는 개 자식이야. 넘겨야 됩니다. 파생어입니다. 그죠? 12번 옵니다. 기억의 사례는 방금 명사가 아닌 것이죠. 자, 1번 읽었더니 잘하고 못이 합쳐져서 명사로 된 건 맞니? 그죠? 그 다음 잘 왜이잖아요. 못 이거는 부정사로서는 부사죠. 따라서 부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잘한다, 못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잘한다와 못한다 합쳐져서 뭐가 된 겁니까? 잘못이죠. 됐지? 따라서 부사 플러스 부사니까 합성 명사가 된 거니까 정답 1번이고요. 2번은 관형사 더하기 명사죠. 아까 니은이었나? 우리 디귿이었나 모르겠습니다. 3번 요 사이도 관형사 더하기 명사였죠.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예근네요. 그냥 명사 더하기 명사, 오늘 더하기 날, 맞죠? 그 다음에 5번 갈림길 같은 경우는 니은인기 디귿이고 영어의 관형사형 더하기 명사 됐죠? 정답 1번입니다. 13번 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봅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가리키는 대상 요구 찾는 문제 정말 쉬운 문제죠. 93%의 정답률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7% 학생은 외국인입니다. 자, 이제 14번 옵니다. 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종결음이 다른 거 알고 있죠? O형과 I형, 그지?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읽으면서 보기하고 맞대응시키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1번부터 푸는 것보다 끝부러부터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 정답도 5번에 있고요. 자, 일단 5번 보면요. D의 보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험 난이도를 딱 보면서 그닥 어렵지 않은데라는 난이도가 딱 생각되면요. 1번부터 풀지 마시고 쉬운 게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5번 보면 여러분들 보잡고 현재어 풀이 보세요. 어디고 보잡고에 해당되는 게 뱉고지. 왜 뱉고지? 누구를 높인 거지? 열애지. 열애는 문장 성분 뭐예요? 열애를 뱉고니까 목적어 맞죠? 여러분들 목적어 높이는 건 뭐였죠?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은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었죠. 따라서 선지 5번 미음은 무슨 높임입니까?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은 상대 높임이죠. 바로 정답입니다. 객체 높임 선음 발음이 삽, 잡, 잡 얘기만이 안 맞냐? 그 얘기구나. 정답 5번 그냥 쉽게 풀면 되고요. 나머지 선지 1, 2, 3, 4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 15번 올게요. 자, 1번 볼까요?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이랬죠. 했는데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언제요? 언제요?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앞에 지금이란 말 거기에는 지금 눈이 왔겠다라는 말 해도 돼, 안 돼? 지금이란 말 해도 되죠? 그렇다면 이 왔겠다는 분명히 현재인 것도 같은데 뒤에 거 볼까요?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이건 당연히 뭡니까? 현재죠. 따라서 기억을 보니 선음하는이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죠. 현재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예측한다는 얘기죠. 다른 장소를 추측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답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그냥 문학 관계없이 순서대로 그냥 풀겠습니다. 16에서 19번째 시문 1문단부터 5문단까지입니다. 사실 이 당시 구평 시험을 친 학생들은 이 지문이 아주 낯익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만 바뀌었지. 하이퍼리얼리즘은 당시 수능 특강에 다루었던 예술 지문이었거든요. 이처럼 개념만 다룬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술 지문 전체의 과제만이 하면 똑같은 과제를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연계율이 대단히 높았다는 얘기 맞죠? 맞습니까? 아주 쉽게 아이들이 읽었습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한 단락에 나온 게 아니고 하이퍼리얼리즘 무슨 말 알겠죠? 글 전체 하이퍼리즘을 다룬 수특 지문이었습니다. 자, 1문단 하이퍼리얼리즘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화지 표시하시고요. 네모나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의 밑줄은 어느 겁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밑줄이 쭉 꺼져 있는데 글을 읽다 보면 딱 두 개라는 알 겁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의 조건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현실에 존재해야 되죠. 맞죠? 현실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성이다? 인문단에 나오는 현실성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이게 사실성이죠. 리얼리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문단 물결 밑줄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물결 밑줄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은 현실성이 높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결 밑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실제 바깥 제자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면 뭐가 높다? 사실성이 높다. 됐습니까? 라고 한다. 이 사실성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리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1문장은 그냥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옵니다. 이제 밑줄 거라.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하니까 밑줄 끊고 하이퍼리즘의 1문단에 표시했던 것과 똑같은 화제 표시 다시 합니다. 동그라미 해도 되고 네모해도 되고 따라서 1문단 밑줄과 2문단 밑줄을 비교해보니까 같은 말 맞죠? 맞죠? 아 그렇다. 자 글이 쉽습니다. 그죠? 자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이랬죠. 따라서 봐봐봐봐 이런 거 나오면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건 맞아 안 맞아? 이런 문제는 항상 일치불일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힘든 친구들은 도표로 정리해가지고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고 옆에 써가면서 읽으면 되고 쓰기 귀찮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표기를 쓰든가 공통점은 뭐 물결 밑줄 차이점은 밑줄이라든가 됐니? 뭐 알아서들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인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해를 하든가. 자, 공통점 뭐죠? 둘 다 뭐다? 리얼리즘이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 첫 번째 공통점은 뭐다? 리얼리즘. 두 번째 공통점은 60년대 미국에서 발달했다. 그리고 계속되었다, 없어졌다. 현재까지 있죠. 자, 첫 번째 리얼리즘에 속하고 둘째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있고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 모습을 대상으로 낳는다.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죠. 보통 공통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차이점이 중요하죠. 차이점, 기억점 K야. 자, 차이점. 자, 팝아트는 어떻다? 이제 키워드 잡아야죠. 팝아트는 뭐? 함축점. 함축점. 팝아트는 뭐? 함축점. 하이퍼리얼리즘은 뭐다? 정확하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뭐하게? 정확하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팝아트는 안 똑같아. 하이퍼리즘은 똑같아. 함축적, 정확하게.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 챙기시고.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성을 추구했다는 얘기는 실제 있는 사물을 썼다는 얘기겠죠? 맞지? 실제 있는 사물을 썼고, 하이퍼리얼리즘은 그 똑같은 대상을 현실에 있는 것만 쓴 것이 아니라, 트롬프레유, 밀폐유, 갑자기 식이 땡깁니다. 자, 밑에 뭐라 써놨습니까? 실물처럼 착각, 정비, 그러니까 똑같이 정확하게 맞냐? 내가 같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냥 밀폐유.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정답 갑시다, 잠깐. 팝아트는 뭐만? 대상의 현실성. 그 다음에 하이퍼리얼즘은 대상의 현실성 플러스 표현의 사실성까지 넘어갑시다. 하나는 함축, 하나는 뭐? 정화.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거는 서로 추구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접근했느냐의 차이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앞에 거만 정리하면 그냥 따라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문단어입니다. 이제 예시가 나오죠. 헨선이라는 사람 나왔습니다. 세모하든가 위에 동그라미에 쓰면 네모를 하든가 위에 그 화제와는 좀 다른 표시를 하면 됩니다. 헨선의 디귿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귿 작품은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담은 거 맞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부터는 뭔가가 뭐를 빗대었는가가 나오네, 그죠?
이 작품의 상징성 나오죠.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만 하자. 그녀가 뭐지? 대상은 쇼핑카트와 여자. 대상도 어떤 표시를 해도 됩니다. 만약 꺽쇠를 하든가, 꺽쇠 표시, 대상, 쇼핑카트와 여자. 그 다음 그녀는 뭐다? 그녀도 표시, 욕망의 주체, 뭐 탐욕을 상징했다고. 쇼핑카트는 뭐다? 욕망의 개체의 물질을 상징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다? 구도, 책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구도였다. 그 다음에 사문단, 기법 이런 것들도 표시해놓고. 기법은 뭔가?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했고,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더 빨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 보고 형태를 만들면은 사람처럼 안 닮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한테 석고를 입혀가지고 딱 뜨면 똑같이 뜬 거 맞니 안 맞니? 그렇네요. 정확! 그죠? 정확! 파바트는 함축! 이거는 뭐? 정확! 사람은 뭡니까? 현실성, 사실성. 현실성. 대상을 그대로 현실에 있는 소재를 써가지고. 그지? 자, 계속 읽어보자. 똑같이 재현했다. 똑같이 이런 말 좋지? 똑같이 재현했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천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 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똑같이 사람하고 질감 느끼도록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사람인데 뭐가 안 웃기나 보자. 기존에 이제 청동의 금속재 이거 섞으면은 뭐 아들이 뭐 사람이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죠?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지? 사람의 어떤 질감을 느끼도록 그냥 똑같이 정확하게 착각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제인 이제 이건 실제 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했다. 5분다. 리얼리즘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작가별라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 요거 네모 표시하든가 동그라미 2개 하든가. 자, 작가들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뭐에 대한 얘기죠 이거? 빨리.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을 리얼리즘 작가들은 이까지가 주어져.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여기까지 누구?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였고,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건 어디? 팝아트에 대한 얘기였죠. 뭐 랄랄라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자, 16번입니다. 기억과 미연, 현실성과 사실성에 대한 얘기네요. 적절한 거, 적절히 동그라미 치고,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 모두 일단 정답이네요. 2번 정답이네요. 2, 3, 4, 5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문이 그닥 어렵진 않기 때문에. 17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네요. 자, 1번 실제처럼 보이겠고, 2번 정확히 재현했답니다. 3번 실제 그대로 했고요. 4번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이고요. 5번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라면 참 좋은 건데 자본주의. 그죠? 자, 자본주의 비판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답 5번. 쉽네요. 그죠? 18번 윗글의 헨슨 작품과, 자, 이제 밑줄 읽어볼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입니다. 헨슨은 우리가 압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자, 지가 했던 것도 압니다. 자, 그림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쿠넬리스 동그라미 치고, 밑줄 살아있는 말 12마리. 뭐 썼습니까? 대상이 뭐다? 대상을 똑같은 거 쓸 거 맞지? 현실성이 높네요. 살아있는 말 12마리를 화랑벽에 메워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속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 옮겨내주고. 작품 의미는 누가 만드노?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노? 감상자가 만드는 이제. 맞죠? 자, 두 개 나왔습니다. 쿠넬리스는 살아있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감상자가 소통을 해가지고 작품의 의미가 만들어지네요. 됐지? 그 다음에 코수스 동그라미. 코수스는 인마도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실제 사물이고
하나는 의자를 갖다 언어로 나타냈다는 얘기네. 그 세 개를 갖다가 한 공간에 배치해서 대상을 나타낸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대는데요. 고수서가 좀 제일 약한 의자. 자, 보니까. 자, 갑시다. 사람이 이름 헷갈립니다. 윗집은에는 누구? 헨선. 그지? 말렙체 나는 새끼는 코넬리스. 그 다음에 사진 갖다 놓은 거는 고수서. 자, 1번. 헨선은 제시문이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코넬리스 얘기하려면 헨선 입장이 나와야 되죠.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 이거 헨선 얘기는 아니고 이거 누구 얘기거든요? 코넬리스가 이랬지. 그죠? 코넬리스 얘기거든요. X. 2번. 헨선이 코수세예요. 미술에서 대상은 1, 3대 평범하게 없어. 뭔데 이게? 엉뚱한 얘기 맞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데코레이션들이죠. 이번 같은 경우 진짜 데코레이션, 엉뚱한 얘기 끄집어내고 있는 거 맞잖아. 지문 안 읽었어. 만약 지문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것도 참 좋은 말이라는 수답 찍는데. 자, 3번 갑시다. 쿠넬리스. 말. 헨센에게 미술에서 제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 이거 누구? 헨센 했잖아. 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해라. 정답! 3번.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적절한 것입니다. 19번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0에서 22번 제시문입니다. 가글은 수특 지문이고요. 그런데 수특 지문 아니라도 알아야 될 지문입니다. 자,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이거는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었더니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플라타너스가 사람이가? 맞네요. 플라타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의 모양입니다. 플라타너스. 마이너스. 자, 제일 유명한 마이너스. 자, 어쨌거나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의인화시켰죠. 이 말은 일면 플라타너스야. 너 꿈 아니? 했더니 플라타너스 나 꿈 알아겠지. 그래서 꿈에 빗대지 말이 바로 파란 하늘이겠죠. 두 번째, 너 사랑할 줄 아니? 했더니 나는 그늘을 누려서 이 사람 무슨 사랑입니까? 남들에게 그늘을 주니까 맞죠? 이건 이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맞죠? 이거를 뭐라 합니까? 아가페라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랍니다. A-G-A-F-E. 아가페. 다른 말로 아동학대. 아가페. 자, 아동학대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이랍니다. 그렇다면 잠깐 눈치 빠른 애들 압니다. 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김현승과 김남조는 무슨 시인이다? 기독교 환자입니다. 기독교 시인은 윤동주, 구상, 그리고 박두진, 그리고 김현승과 김남조가 있는데, 구상은 박예주의, 윤동주는 속재양, 박두진은 남원의 시. 외우기 하는 게 이상하대. 원영이는 이상하대. 이렇게 다 외우기 하는 게. 그럼 시 이야기 참 좋아요. 김현승과 김남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 환자. 그래서 할렐루야 이래 외치려 했어. 김남조와 김현승 씨는 모두가 다 G.O.D 아니면 해석이 안 돼.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이거 외치면 돼. 따라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기독교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죠. 세 번째, 먼 길에 올 때 내가 홀로 되니까 기쁜 사람이 있겠지만 얘는 뭐하다 했노? 외로울 때 했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 홀로 되어 자유로울 때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평생 마누라한테 갇혀 지내다가 홀로 되어 자유로울 때 이만한 홀로 되니까 뭐하다? 외롭게. 그렇다면 기억, 홀로 된 이거는 외로움과 관련되는 거죠.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인생이 뭐다? 동반자였다는 얘기죠. 자, 1, 2년 됐고요. 3년에서 끊어졌지? 4년도 끊어지네요. 이제 너의 뿌리 이제니까 미래네요. 그죠? 너의 뿌리 깊게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겠죠.
수고를 우리의 길이 다 하는 날, 많은 날, 다이 하는 날이죠. 그죠? 플라타누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난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20번호입니다. 적절한 거 찾네요. 정답 1번이네요. 2번 반어 없고요. 3번 고풍스럽다라는 것은 옛날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시가 전혀 옛날스럽지 않네요. 4번호입니다. 역동 전혀 스프링 하지 않습니다. 5번 상승인지 모르겠고요. 그늘들 변화 없습니다. 1번이에요. 21번 기억 홀로 되어 1번 관조 아니죠. 2번 경험한 시련 뭔가 될 듯합니다. 됐나? 될 듯합니다. 세모 치드면 돼. 3번 무기력한 X 4번 정막 보는 순간 동그라미네. 잘 들어라 선생님. 2번이 뒤에 거 맞을 수 있잖아요. 하지 마라. 그냥 적절한 것은 진짜 마음보다 적절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것은 정말 답이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짜 적절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이건 난이도가 쉬워서 아마 이럴 수 아닙니다. 작년 시험의 표준 점수가 국어가 엄청났죠. 역사상 몇 점인 줄 압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어리면 한 130 몇 점이 나오는데 그 1, 1등급 거 만점자 표준 점수가 150점 나왔습니다. 압도적이죠. 자, 만점자 표준 점수 150. 이야, 그랬다면 정시로 가는 애들이다. 그거 만점 받았으면 대학이 몇 개나 뛴 거야, 이거 지금. 엄청난 겁니다, 진짜 이거. 자, 어쨌거나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정답의 얼굴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회의감 이런 게 이상하고요. 자, 각으로 풀 수 있는 거 다 풉니다. 22번 보기 읽었다 치고 1번 각을 화자는 사물과의 교감 좋죠 이거. 2번 조화로운 풍경 좋잖아 이런 거. 그런데 3번 보세요. 가의 창이 제일 끝에 있거든. 밑줄 거봐.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다. 창이 제일 끝에 보세요.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있는가?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와 함께 너의 이웃이 되고 싶다 했지 그냥. 니하고 같이 동반해가지고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은 창이 열린 길. 니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창이 열린 길이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자와 하늘에 있는 매개체다 이랬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그 선지고 3번은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있네요. 그냥. 자, 답일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특히 잘 모르겠으면 잘 들어. 원용이는 문제 풀 때 특히 문학작품은 A 하여 B이다 구조 몇 번 했습니다. A 하여 B이다 구조일 때 첫 번째 이것이 뭐이더라? 지문에 있다 없다라는 사실 정보 확인하고 A 하여 B 하다 이거는 의견 정보거든요. 원용이는 키가 작아 귀여워. 원용이 뭐 귀엽다 미쳤는갑다. 이래 답하지 말고 정말 키 작다 할 수 있는가? 키 작다 할 수 있네. 제 신문에 있네. 그렇다면은 귀엽다는 것은 너그는 싫지만 출제자는 그럴 수 있거든. 맞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돼. 자, 요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초보자들. 방금은 내가 사실 정보 가니까 확인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면 있다 이제 기억합니까? 요거 무슨 정보? 수단 정보, 그리고 무슨 정보? 목적 정보. 선지 3번 보세요. 이상세계 완전함을. 그죠? 이 글이 이런 것은 아니죠. 맞지? 이 작품의 창작 목적이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드러내고자 쓴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X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나 정지용이네요. 정지용의 달. 정지용은 너희들 뭐 배우고 있노? 정지용. 정지용이 누구지? 뭐 배우고 있노? 정지용. 스톱 드래곤? 정말 지랄하는 용? 정지용은 이미지. 모더니즘 중에서 이미지. 주디지 작가입니다. 정지용은 뭐다? 이미지. 괄호 열고 뭐 절제? 감정의 절제.
자, 시제목 달이네요, 달. 선뜻 떠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유리창.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주어가 뭐다? 달. 밀물처럼 밀려오다. 끝. 맞지? 달이 뭐한데? 온대, 그냥. 밀물처럼. 그렇게 표현했어. 이미지로. 맞지? 그 다음에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뭐 달이 있으니까 밤일 거고. 밤에 잠자다가 잠도 잘 안 온 모양이고, 그지? 부르는 게 없이 불려나가다. 어디로? 어디로 3년? 앞마당으로 나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지? 자다가. 창이 창에 비치니까. 나왔네. 여기는 마당. 자, 3년.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것이 찹찹. 봐봐라. 이 미연은 적막하고 외롭나? 아니잖아. 뒤에 뭐라 했어? 뭐 둥것이 차고 넘친다 이랬지. 뭔가 좋네요. 잘 모르겠으면 사연 제일 끝에 뭐라 했노? 고와라 이랬잖아. 기분 좋네요, 요거는. 21번. 아까 2번 봐봐라. 화자가 간직한 촉 미친 거 맞지? 어떠한 얘기잖아요. 4번. 고저녁한 분위기. 튀기네요. 분위기가 튀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당은 뭔가 넘치고 돌도 이마가 곱고 그 다음에 녹음은 짙은데 한창 때 고난 잠인 양 숨소리가 얽히설킨다 막 바람도 분다는 얘기고 비둘기는 무엇이 궁금해서 우로 꽃이야 뭐 이게 온다 해서 슬픈 것 아닙니다. 그죠? 자 끝났네요.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이 작품 주제 뭐예요? 정지용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달이 비치는 정원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냥 자 특히 감각 나하고 뭐 많이 써가지고 시각하고 청각 많이 써가지고 표현했죠. 자 22번 오면 되나? 봐봐라.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선보인다. 자 넘어갑시다. 23에서 26번 불모지입니다. 이 작품도 연계입니다. 채널 25번 보기가 작품 있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바로 가요. 불모지 채널 화단 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15도 화초면 고초보가 뚜분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던져보니까 고초보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해봤더니 밑줄 거라.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틀어박아서 햇볕을 가렸으니까 밑줄. 자 마당 하단에 뭔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늘어서서 햇볕을 가렸지. 이 집이 뭐가 됐다? 음지가 됐다는 얘기 맞냐 안 맞냐? 체각거리 보다는 안 되는가? 그 다음 어디 자라날 체갈에서 이러다가 밑줄 꺼! 밑줄 2번 꺼도 되겠네.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 작품 제목 뭐였지? 불모지. 제목이 유심히 봐라 이제. 불모지. 여기서 제목이 나왔네 그지? 자 불모지는 왜 생겼습니까? 집 주변에 뭐가 많이 생겼다. 저 멋없는 것이 저로 탁 들어서 새벽 가리게 생기네. 선생님 이 멋없는 것이 뭐예요? 뭐라도 됩니다. 수능특강의 그래들은 달고 그죠? 이제 그리다 보면은 오른쪽에 중약국은 경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맞죠? 이제 뭐가 많이 들어선 거야?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 겁니다.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제 조경권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햇빛이 가려져서 음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명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 갖고 있는 게 이 영감이죠. 최노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씻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 웃는다. 원 아버지도 이런 거 뭐가 없어. 헤이 아버지 지금 세상에 나머지 고추밭에 나머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아버지는 최노인은 누구다?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지금 부딪히고 있네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경수 옛날 일이 오늘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당히 현실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 맞죠?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역사는 강처럼 쉴새없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프시라고. 자, 정량, 경수. 아까 경제는 얻어만, 경수는 없네. 여보 영감님, 여기 종로한복판입니다. 네모처럼 종로한복판. 배경 넣으면 챙겨야 됩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250만 원이라고요?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은 공동묘지를 하십시오. 공동묘지? 이런 버려잡으려는 새끼? 아니 영감님이 그래 이놈아 얘는 애비도 누놈이기에 응? 날 보고 널 믿으러 공동묘지 가라고 이 차라리 나쁘지. 여보시오 김천지 아이고 이 복덕방 사장 성씨가 김인혜 여자 젊은 애들이 지 아들입니다.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하게 뭐요? 아 참네. 아 이렇게 화내면 내가 이제 뭐 못할잖아 이거죠.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그가리 놓고 다니니까 사고 무침도 없는 그런 왜 소리 줄 아나? 이놈아 나도 장성한 아들에다가 딸이 6남매까지 있어. 어디서 난 갈세 산노? 내가 공동묘지 가라고.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잠고 있어 얘야. 용서하세요.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 이 집 아들도 와 이래. 복덕방. 이놈이 한담도 술 처먹어 이렇게 땡겨거나. 이놈아 내가 그래 만만하니. 아 김천지 우리 집 계약하러 왔잖아. 진정 좀 하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장해서 참네. 그리고 뭐 250만 하는 거 터무니없다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하든 대출이라든 그것도 잘 생각했어요. 이런 분한 일이 글쎄 참으시고 이리 좀 앉으세요. 시끄럽소. 난 그만 가보세요. 에이 기분 잡혔다. 이런 일도 기억을 되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모녀 보려고. 에이 참네. 김천지 아니다. 김천지라면 인마가 좀 시간이 김선생 김사장 김할아버지 됐습니까? 자 제길 무슨 놈이 연금이지? 경수 이거 참 벌잡으니까 네가 잘못이지 뭐니.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싸게 판다 이거지. 이때 최노인 시급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 야 이 새끼야 누가 집 판다 했냐. 아니 그럼 집을 파시는 게 아니고 바로 복덕방 갔습니까? 이래 쓸게 빠진 이 새끼 맞나. 내가 뭐 때문에 집을 팔아 임마. 아이고 오라 니 집 팔고 싶제. 니놈 집 익자본 되기 위해서. 어머니도 처음 듣는 여자. 아니 그럼 250만 원을 집 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니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만 집까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6개월만 내놓은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전세네 여자. 예? 전세라고요? 어머니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 둘 다 금시초문이라는 얘기죠. 최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이 안 차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될 수 있는 거니 그렇게. 자 최노인 뭐에 집착합니까 지금? 집에 좀 많이 집착하죠. 우리 이런 것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아들은 집을 팔아서 뭔가를 자본을 만들라고.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이거 제가 말하는 건데 아니라고 새끼야. 그럼 바퀴가 이거죠. 아니라고 그때 껍질이니까 왜 껍질은 밖에 있고 아니라고 껍질이 아니라고 제가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 수준이에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뭐 하시고요? 아 글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더라 샤프리볼이라든가 요즘 이제 신세대 반영하죠. 샤플보드라는 오락게임기를 두드리는 모양이다. 말씀이세요?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종로 사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길래 그걸 해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여기가 거의 이거 가는 판인데 글쎄 다 되어간 음식에 코 빠지는 전자식이 나와가지고 공동묘지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전세로 250만 원.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걔 집 왜 가겠냐. 아버님께서 이 집을 팔 줄만 알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모두 한속이 돼가지고 어쩌든지 내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버릴 궁짓만 하고 있거나 이 차는 못된 것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면 이 집에서는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밑줄,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 뭐 화초밭을 함부로 애들 실컷 키운 거죠. 그걸 막 차근차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당황했으면 맨발로 여보 무슨 짓이요? 그렇게 정성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돼 23번 적절한 거. 1번 어느 요인을 있다 하더라도 긴장 고조를 아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4번이고요. 안 풀어도 되죠? 25번 정답 4번입니다. 26번 5번이네요. 자, 과학 지문과 인문 지문이 융합된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6문단까지고 1, 2, 3문단이 과학 지문이고 4, 5, 6문단이 인문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1문단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고요. 4, 5, 6문단은 고전 논리와 LP 논리에 대한 얘기였죠. 자, 일단 1, 2, 3문단은 거의 안 읽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 양자역학이나 고전역학에 대한 것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고전역학은 일명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일명 결정론적 인과열이죠. 원인이 정해지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인과열입니다. 거시 세계죠. 봐봐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간다. 대학 가죠. 큰 틀에서. 근데 간혹 가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애들 있나 없나? 그거는 거시 세계야, 미시 세계예요. 미시 세계죠. 따라서 거시 세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이라는 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 분명히 좋은 대학 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세계는 결정론적 인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나 이게 고전역학이에요. 그런데 미시 세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담배 연기는 분명히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입자 하나하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거시는 올라가는데 입자 하나는 불확정성이 걸립니다. 이게 브라운 현상이죠. 어쨌건 이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처음에 빛이 입자냐 파장이냐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 걸 처음 보거든요. 아인슈타인도 그걸 발견해놓고 지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있을 거야. 하나일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물리학자가 아니고 고전역학의 물리학자죠. 자기 패러다임을 계속 가지려고 했죠. 관찰 결과는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잘 안 바꾸려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1, 2, 3문단 같은 경우는 배경지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문단 고전역학에 따르면 고전역학 세모치고 물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물체 크기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세계든 무슨 세계든 거시든 미시든 초기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으면 그 결과값은 정확히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 고전 물리학의 두 가지 원칙이죠. X값을 알면 뭘 한다? Y값 한다. 즉 결정론적 인과열이고 두 번째 베타적 두 개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 A이면서 B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고전역학의 두 가지 원칙이네요. 그 다음 하지만 양자역학, 역삼각형이 하이젠베르크 얘기죠. 자, 미시세계, 자, 밑줄 거라. 이거는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전역학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공존한다. 자, 이 문단어입니다. 메모치세요.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까지 메모칩니다. 이게 이 글이 뭐다? 화제예요. 미시세계에서는 잘 들어가겠다. 양자역학은 그 시세계에서도 베타적 공존은 그러니까 A 아니면 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 안 된다. 자, 양자역학에서 방금 뭐만 찍겠다 했노? 미시 상태에서만 공존한다 했어. 거시 상태는 아니야. 눈에 비는 거. 그 분명히 A 아니면 뭐다? B라는 얘기야. 잘 들어. 미시 상태에서의 상호 베타적 공존이야.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래서 반지름 5cm는 눈에 보이는 거시 상태죠. 팽이는 딱 돌면 분명히 딱 오른쪽이 뭐고 왼쪽은 뭐다? 오른쪽이죠. 관찰에 관계없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지. 이거 되나? 팽이가 돌고 있는 걸 보고 있어. 이래 돌든 이래 돌든 보는 순간 인마가 착! 뭐 우리가 뭐 유리결라도 아니고 보는 순간 영역이 오른쪽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관찰이 회전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잘 들어. 거시 세계에서는 관찰이 물체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X. 오. 되나? 자, 읽어봐. 거시세계입니다. 반지름 5cm의 팽이는 그냥 거시세계라고 이해하세요. 이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쪽을 회전하고 있다. 자, 물결민줄해라 뒤에.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됐습니까? 왼쪽에 모르겠으면 그냥 거시세계라고 써라요.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이제 물결 민줄해라.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왼쪽에 씁니다. 미시세계. 정리했죠? 방금. 거시세계에서는 관찰이 뭐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물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시세계는 관찰이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됐나? 솔직히 이해 안 되지?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미시세계니까. 설마요. 그럴 수 있어. 나는. 미시세계 진짜 보이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내 눈에 레이저 빛이 나가지고 떨어지진 않나. 미시세계. 아 미치겠네. 남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뭐니? 미시세계 맞아 안 맞아? 먼지보다 더 작은 거. 관찰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위잖아. 그 행위도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지. 알겠나 무슨 말인가? 근데 거시세계에서는 관찰이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잖아.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미시세계에서는 그냥 누구냐 말을 해도 분명히 뭔가 이 공기 흐름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관찰 얘기를 했는데 바뀔 수 있지. 이렇게만 이해하자 그냥. 됐어? 미시세계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미시세계.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분명히 팽이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거 아이가? 그지? 근데 관찰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어쨌거나. 자, 요걸 이해했나? 거시세계에서는 관찰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시세계는 관찰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이해했지? 오른쪽 왼쪽 이해 못해도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갑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느 쪽이 결정되는지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봐봐.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것. 이 무슨 상태에서? 미시, 거시. 미시. 거시는 공존 안 합니다. 공존한다는 그러니까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 됐지? 요거는 밑줄 찾거나 배타적 상태 공존 밑줄 끊고 그 다음 관찰 자체가 물체 상태를 결정 요거 밑줄 끊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근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이가 고전역학 하는 사람이가.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질문도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즉 관찰하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뭐고 이 반문은 뭐지 그렇다면 네가 아무리 관찰로서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렇다면 그 기억 문맥 잡으면 돼 그냥. 27번 나와 관계없다. 관찰과 관계없다. 정답 몇 번? 3번. 쉽죠? 적절한 뜻입니다. 새 말하겠나? 적절한 것은 수학으로 풀란 얘기지. 그런 거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되죠. 1번 어디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랬던 거 얼마나 쉽게 보이노? 이게 정답률 77%죠. 자, 그 다음 옵니다. 3문단.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문을 던진다. 이런 거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1, 2, 3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과학제되었습니다.
이까지 읽고 혹시 풀 수 있는 거를 풀면 되죠, 그냥. 했더니 27번, 28번 지금 풀 수 있죠. 맞죠? 28번 딱 보는 순간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고. 그죠?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싶어 안 하면 되는 거 많이 안 많이? 이거는 63%의 정답률이네. 그런데 당시 학생들은 할만했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특증이 있었거든. 됐니? 그러니까 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읽고 난뒤 할까 그냥 4문단 합시다. 자, 고전 논리 세모칩니다. 1, 2, 3문단의 세모가 뭐였죠? 고전적 학이었지. 같은 겁니다. 밑줄 거라.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다. 고전 논리는 무슨 논리다? 이치 논리다. 됐습니까? 이치 논리는 무슨 뜻이다? 참,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존재한다. T 아니면 뭐다? F다. 상호, 배타적인 것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전 논리는 어떤 짓을 참 또는 우리 상식적 생각을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 역삼각형이죠. 밑줄 거라.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이 말이지? 같은 말이라는 걸 너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됐지? 그 다음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문장이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드러낸답니다. 자,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관계없다.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자기 지시적인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으로 얘가 뭐 있습니까? 이 문장은 18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했을 때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 많이 안 많이? 그리고 이거는 무슨 문장이다?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는 얘기야. 자, 한번 읽어봐.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바이다 했을 때는 이거는 자기 지시를 하는 게 아니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맞냐? 이 문장은 그냥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걸 P라고 요걸 Q로 했을 때 P는 그냥 뭐다? Q죠 그냥. 자기 자치를 지시하는 문장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이제 했을 때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문장이고? 자기 지시적인 문장 맞아 안 맞아? 이 문장은 뭐가? 거짓이다. 근데 이 문장이 참이었다면, 참인데 뭐라 했노? 거짓이라 했지. 따라서 이건 뭐다? 거짓이라 했지.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 했지. 근데 이건 참이잖아. 그래서 거짓이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문장은 거짓이다. 만약 이 문장이 참이라면은 이거는 거짓이잖아. 그 다음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라면 이 문장은 참이잖아. 자기 지시적 문장이니까 이 말 알겠나? 이 문장, 자, P이면 Q이다 했을 때 P가 if 첫 번째 P가 참이야. 그런데 Q가 F라 했지. 따라서 이거는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F라 했잖아. 그럼 P는 Q지. 무슨 문장? 자기 지시적 문장. 따라서 P도 F만이 안 맞니? 맞잖아.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지. 이 문장은 거짓이가 그렇다면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참인데 따라서 거짓이라는 얘기지. 이해했지? 아, 진짜 모르겠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시켰습니다. 자, 그게 이제 5문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OX.
아니죠. 거짓말쟁이 문장 이해가 그렇죠, 지금. 맞죠? 거짓말쟁이, 이 새끼는 이해됐지, 지금? 아. 이해했지? 동영상하기더라. 오늘 너무 많았다. 자, 됐지? 그 다음. 자, 오른쪽 지문 갑니다. 오른쪽 지문. 오른쪽 지문 다섯 번째 줄.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여기까지 됐나?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 진리치가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 자, 그렇다면은 프리스트 얘기에는 요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많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안 나오네요. 그죠? 얘가 참 궁금한데.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전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6문단 갑시다. 6문단 조금 어렵대. 6문단. 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은 없죠. 고전역학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지?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거다. LP 논리가 나옵니다. 무슨 그저 노래 음반도 아니고 그저 갑자기 LP판이 왜 나오는지 그죠? 자, 갑시다. LP.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전근 긍정. 자, 여러분들 P면 Q이다 했을 때 요 앞에 것을 전근, 요거를 후근이랍니다. 이거는 너희들 알다시피 조건문 맞아 안 맞아? P이면 if절, 영어에는 조건절이죠. 따라서 조건이고 앞에 있는 조건이고 뒤에 있는 조건이 돼서 전근, 후근입니다. 각각 전근이 긍정이 있고 전근 부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 비가 오면 소풍 안 간다. 아, 비가 왔다. 전근 거죠. 돼서 그래 비가 안 오면 이건 전근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전근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근 긍정 규칙이다. 고전 논리에서는 LP 논리, 고전 논리에서는 전근 긍정이 성립한답니다. P이면 Q이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근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근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까지는 필기하면 되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근 긍정이 성립을 하려면 갑니다. 조건문과 and 조건문이 하지 않자. 니은이랄게 그냥. 니은과 그것의 전근이 P가 자, 이런 거 물질해 두세요. 모두 뭐다? P. 모두 T 또는 혹은 T or F. 맞지? 라면 화살표. 난 배고프다 하지 마라. 화살표. 그것의 후근인 Q도 반드시 뭐이거나 뭐 해야 된다? T or F여야 한다. 여기까지 됐나? 이거를 왜 쓰는지 나중에 문제 때문에 합니다. 제가. 그 다음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근은 자 이제 LP에서 조건문의 전근이 참인 동시에 자 조건문의 전근이 P제
P가 T이고 참인 동시에 거짓 참 OR T제 동시는 OR이 아니지 동시는 AND지 맞지? 아이씨 기호 쓰겠습니다. 기호 뭐 요즘 이런 교수인지 모르겠다. 동시 T and H T OR 이거 쓰나?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이런 기호 T 동시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뭐인 경우 후건이 뭐한 경우 F인 경우라면 조건과 근거는 이연과 P는 모두 or 참이고 동시에 거짓이죠. 여기 뒤에 문제 나온대. 이게 거짓이지만 후보는 뭐다? Q는 거짓이다. 자, 어쨌거나 의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요거 나중에 문제 31번 문제 때문에 했어. 자, 일단 28번 오겠습니다. 27번 정답 3번이었고요. 28번 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진수를 밑줄 거라. 여러 개의 진수를 단 한 번에 쳐요. 이 진수가 몇 개가 되든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쳐야 합니다. 자, 처리 속도가 제일 빠르죠. 양자 컴퓨터는 이 진수 개수와 관계없이 됐나? 한 번에 쳐야 한다. 한 번에 쳐야 돼. 저 손가락이 안 들었대 이거나 한 번에 쳐야 한다. 그다음 일반 훨씬 처리 속도 한 번이니까 맞지? 처리 횟수가 속도에 영향되는 거 많이 안 많이? 처리 횟수가 많으면은 자, 그럼 이거 봐라. 또 비례식이 되잖아.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는 비례가 반비례가.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 옆에 써라. 처리 횟수 대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 하살표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처리 횟수가 많으면 연산 속도는 뭐하고 느려지고 처리 속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연산 속도는 빠르다. 됐지? 서로 반비례가 있는 거죠. 밑에 있죠. 1번 처리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는다.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비례식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 또 갑시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개 존재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n자리 이진수는 2의 n승 존재하는 거 맞냐 안 맞니? 그 다음 이거 봐.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주수니까 두 자리지. 2의 n승은 뭐고? 4번이죠. 모르면 써놔라. n자리 이진수의 처리 횟수는 n자리 이진수의 처리 횟수 2의 n개. 됐나? n자리 이진수의 처리 횟수는 2의 n승개. 세 자리 이진수는 그렇다면은 총 처리 횟수 몇 번? 8번.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몇 번? 한 번. 몇 배? 8배 빨리. 이제 이해됐지? 자, n개의 이진수는 처리 횟수는 몇 번? 2의 n개.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연산 속도는 느리다. 됐지? 이 정도만 하면 쉽죠 이제. 정답 몇 번이고? 1번 보세요. 양자 컴퓨터는 필요한 비트 수를 계속 뭐하지? 줄이죠. 그 다음에 세 자리니까 방금 얘기했던 몇 배 빨로? 2의 3승계 8배지. 3번 한 자리 인수는 2의 1승계니까 한 번이고 맞지? 그렇지만 1비트를 사는데 2의 1승계니까 두 번이고 양자는 몇 번? 한 번이지. 따라서
처리 횟수가 다르지? 두 번 한 번. 됐지? 정답은 4번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각각 비트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인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맞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16개지만 맞지? 그래서 2의 4승계니까 16개입니다. 5번 볼까? 3비트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이랬죠. 6비트 양자 컴퓨터가 6자리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이거 왜 틀렸노? 처리하는 획수는 전부 다 뭐다? 한 번이죠. 맞지? 처리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죠. 29번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붕어빵이 없다는 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지?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이죠.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라고 맞죠 이거?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이거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아니죠.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이 문장이 참이라면 자기 지시적은 참 됐습니까? 참 그지? 자 2번 정답이네. 자 3번 이건 자기 지시 문장이죠. 4번 자기 지시 문장에서 진리치 부여하지 못한 것은 방금 이 문장은 거짓이나 거짓말쟁이 문장이었죠. 4번 거짓말쟁이 문장은 진리치 부여 못하고요. 30번 옵니다. 방금 이 문제 때문이네요. 그죠? 30번 57%의 정답률입니다. 봐봐.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P가 봐봐 요소는 그제 제일 끝에 거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요거제 지금 했을 때 니은과 P는 모두 참이거나 거짓이고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는 거짓이라 했지. 봐봐 그렇다면 니은은 뭐고? 니은은 뭐다? 참이거나 참인 동시에 뭐다? 거짓이지. 따라서 1번 니은은 거짓이다가 틀렸지. 첫째 바로 나옵니다. 제시문에 니은은 뭐가 돼야 되노?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자 2번도 같은 거지. LP에서 니은과 P 봐봐 니은과 P가 뭐이다?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 그 다음 Q는 뭐고?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 아니라 Q는 뭐다? Q는 F지. LP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 2, 3은 LP고 4, 5번이 고전 논리죠. 이게 안 따지도 답 나오지 바로. 너무 쉽잖아. 고전 논리에서는 뭐가 된다? 전근 긍정이 인정된다 이거든. 5번이죠 답은. 선지 1, 2, 3번은요. 너 이거로 다 돼. 이거 같은 말인데 1, 2, 3번은 요 말입니다. 자 봐봐 3번도 봐봐라. LP에서 니은과 P가 뭐일 때?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요거지 지금? 이면은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거짓이 아니라 Q는 뭐다 그냥? 거짓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31번 옵니다. 윗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네요. A는 고전 논리고 A 세모치라 B의 역삼각형하고 B는 그리스도 입장도 받아들이며 토론합니다. 기억 니은 묶어라. 디귿 니을 묶어라. 눈치 빠른 친구 기억 니은 왜 묶고 디귿 니을 왜 묶었을까? 기억 니은은 뭐죠? 무슨 세계? 미시. 그 다음 디귿 니은은요? 거시. 요것만 알면 쉽다. 그 다음 오른쪽에 뭐 써야 돼? 기억 니은은 방금 외웠던 거 미시 세계제. 뭐가 문제였는데 이거? 관찰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 됐나? 기억 니은은 관찰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관찰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다. 됐지? 그거 찾으면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5번 왜? 리을이 거시세계제 참인 동시에
동시에 거실스럽지. 양자역학하는 사람이든 고전 논리학자든 거실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공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 아까 했던 거잖아. 그럼 5번이야. 32번의 정답 3번. 자, 그 다음 춘향 전하고 춘향 이별 갑니다. 망금 같은 너를 만나 100년 해노하였더니 금일 이별 어찌하리. 너를 두고 어찌가는 말인가. 나나 봐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엔 어르신데 공도참이 성지 말고 이골 풍은만 하신다. 아무거라. 자, 밑줄 거라. 일문단 끝에 아무튼 자리 거라. 밑줄 긋고 춘향 동그라미. 우리 당초에 강화도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들을 살자 했소. 도련님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었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술 같은 약속 오늘 다 헛삽니다. 못 데려가겠소. 진짜 못 데려가서 떠버리게 하시오. 내 데려가시오. 밑줄. 정한이 데려가실 때면 날 죽이고 가시오. 원망막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광안루에서 날 혼이려고 명문 써준 것이 있으면 나를 꼬시려고 그때 급해가지고 그걸 써준 거 있으니까 그걸 나 그 자리로 제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고소장을 지어서 내보쳐. 온강 원님. 밑에 전주 감령 네모. 밑에 형조와 한성부와 기변사 네모. 지만 안 들으면 계속 올린다는 얘기 많이 안 맞니? 상급 기간에. 야, 춘향이 진짜 많이 읽고 독한 년 맞지? 독합니다, 이거. 그래서 안 먹히면 뭐 한다는 얘기. 미연 바로 밑에. 동교나 서교로나 임금님. 임금님, 거동할 때, 막 갈 때, 임금님 앞에 뭐 한다? 뛰어가서 땡땡땡 해가지고 뭐다 격쟁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뭐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밑줄 죽은 후에 바로 밑에 줄 제비가 되어 밑줄. 밑에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밑줄 됐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예언이죠. 이별말이 웬 말이요. 자, 이제 잘 들어. 도련님 말 안 듣지? 이제 누구한테 갔노? 홍거르님한테 갔지? 그 다음 누구한테 갔노? 전주 감정이 갔지? 그 다음에 형조 한성 비변사 갔지? 임금한테 갔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디 가야 되노? 옥황상제한테 가야지. 죽어서. 제일 끝에. 옥황전에 소소할라. 내보죠. 억울함을 오사며 벼락을 담당하는 상자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확 깨부수고 싶다는 얘기죠. 참 독한 얘기. 해서 가학을 관련 문제 33번. 정답 4번. 역사적 사건 없습니다. 3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역 중에서 정답 4번. A, B, C, D는 못 푸는 거고요. 36번. 1번, 2번 확인하니까 맞고요. 5번도 맞고요. 못 푸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보면서 37번. 1번 O, 2번 O 또 못 푸네요. B를 읽어야지 풀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B를 읽고 이별이나나 이별이나나 이도령 춘향이가 이번 해서 사음보니까 이연보 단위를 읽으면 되죠. 하면서 B, 날 살려도 그는 못 가시리라 하고 나는데 장면 하나 끝나죠. 했더니 도련님 떠날 때 춘향이는 밑에 중간쯤 할 수 없이 도련님 떠날 때 중한상 갖추죠. 잡수시오 뭐 쭉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난 뒤에 기다리고 있죠. 34번의 정답 4번이요. 35번의 정답 4번. 36번의 정답 3번. 37번의 정답 5번입니다. 못했네요, 그죠? 다 할 줄 알았는데. 38번부터 두 개를 못했는데요. 솔직히 38, 42번도 이거는 수능 특강이에요.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성과 속이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도 거의 연계된 거 맞죠, 이것도? 그 당시 많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쉬워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불러줄게요. 38번에 3번, 39번에 4번, 40번에 1번,
41번에 1번, 42번에 2번. 그 다음에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43번에 1번, 44번에 3번, 45번에 3번. 뭐 시간 없으면 다음 시간에 38, 40이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닥 지문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집합의례라고 나오는데요. 집합의례를 갖다가 이문단 현대사회의 집합의례, 요게 이거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문단의 사회적 공연론으로 바꿨잖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면 촛불집회 생각하면 돼요. 됐니? 그래, 예전에는 그냥 제사 형태로 하다가 됐습니다. 사회적 공연 이런 걸 하나의 촛불집회. 처음에 불만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 나오는 속된 개념이죠. 맞지? 그래 성스러운 걸로 된다고 해서 성과 속의 개념을 잡고 난 뒤에 그냥 이해하면은 나름대로 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정답지 제출하도록 합니다.